저는 최근 들어 몸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죠. 평생 일만 하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지난주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관리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새소리가 창밖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살랑살랑 커튼을 흔들어 놓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화로운 소리들이 제게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비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삶을 다시 정리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침 공기를 깊게 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저를 깨어나게 했죠. 오늘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시의 분주함과 소음 속에서 살아온 삶은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남은 인생을 조용히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어 놓더군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찍은 가족 사진, 부인과 함께 여행 갔을 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지난 시간들을 되살려 주었어요. 성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을 보니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이 넘은 어른이 되어버렸죠. 소파 뒤편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벽지가 조금 해진 부분, 마루에 남은 작은 흠집들이 그때의 웃음소리를 기억나게 했어요. 성우가 축구공으로 벽을 치던 날, 성민이가 크레용으로 낙서를 하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인과 함께했던 평범한 날들도 스쳐 지나갔어요. 아침마다 함께 마셨던 커피, 저녁에 뉴스를 보며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혼자 고민하며 밤새웠던 순간들도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걱정했을 때, 부인이 아팠을 때의 그 답답함과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런 시간들을 혼자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기억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추억은 가슴에 간직하고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며드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혼자가 되는 건 외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떠올랐어요. 도시에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나이가 이미 많은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멀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지금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데 거리까지 멀어지면 더욱 소원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성진이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성우는 뭔가
계산적인 면이 보여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불안감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남은 시간만큼은 저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시골에서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나고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기쁨을 찾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 대신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가 있는 곳에서의 삶을 꿈꿨죠.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도 기대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책도 많이 읽고 산책도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결심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불안함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변화할 때가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앉아있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펜으로 계산하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을 채웠습니다. 65억이라는 큰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팠어요. 부동산, 예금, 주식까지 합치니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가 고민이었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성진이는 큰아들이니까 조금 더 줘야 하나 아니면 셋 다 똑같이 나눠야 하나 고민됐어요. 성호는 장사를 하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성민이는 아직 젊으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줘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돈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는 일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누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밤이 되면 불안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이 서로 다투지는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정리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구체적인 분배 방안을 세워봤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성진이를 만났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잠시 서 있는 저희 부자의 모습이 어색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보다는 의례적인 인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형식적인 톤이었죠. 아, 그냥 지내고 있다. 너는 요즘 어떠냐? 제가 답했지만 성진이는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바쁘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아버지, 죄송한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성진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웃으며 가는 모습을 봤지만 그 웃음이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 예의상 짓는 미소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렇게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써먹해졌을까 싶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퇴근하면 뛰어와서 안기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내내 성진이의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회의 때문인지 아니면 저와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성진이가 어릴 때를 생각해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축구장에 가자고 조르던 모습, 숙제를 도와달라고 매달리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장 든든한 존재였을 텐데, 이제는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성진이도 이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말 바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내면 성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여전히 바쁘다며 피할까 걱정됐습니다. 성우의 카센터에 갔을 때의 기억이 복잡합니다. 자동차 수리 소리와 공기압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우가 차량을 살피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차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교체해야 할 부품들이 꽤 있어요. 성우가 전문가답게 설명했습니다. 일할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버지, 시골로 이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매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걱정일까? 아니면 미리 챙기려는 계산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저는 일단 이렇게 답했어요. 성급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성우의 진짜 의도를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성우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살짝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뭔가 기대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성우는 단순히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다른 계산이 있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성우의 말과 행동을 곱씹어 봤습니다. 물론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재산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성우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아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우가 현실적인 면이 강해서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할 때 성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어요. 혹시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까, 형제들과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성민이와 함께한 저녁 시간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냄비에서 라면이 끓는 소리와 식탁 위의 소소한 소리들이 평범하지만 정겨웠어요. 성민이가 직접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성민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형들처럼 영리하거나 계산적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였죠. 괜찮다, 성민아.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한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성민이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민이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른 아들들과 있을 때 느꼈던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죠. 아버지, 시골 가셔서도 가끔 연락 주세요. 제가 놀러 갈게요. 성민이가 말했을 때 정말 그럴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이의 근황, 연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등등 다른 주제들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성민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재산을 나눌 때도 이 아이는 분명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고요. 형들처럼 계산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성민이만큼은 제대로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진심을 가진 자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정리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소리,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들렸어요. 상자를 나르면서 몸이 무겁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 안 곳곳을 정리하면서 지난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어있던 오래된 편지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 부인이 남긴 일기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성진이가 중학교 때 써준 편지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합니다.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의 성진이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부인의 옷들을 발견했어요. 아직도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이 옷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엌 정리를 하면서 부인과 함께 요리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먹었던 음식들,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던 반찬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간단하게 해먹을 일만 남았네요. 상자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해봤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길러보고 싶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어요. 봄에는 새순이 돋는 것을 보고 여름에는 푸른 논밭을 바라보고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조용한 설경을 감상하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여유로움도 기대됐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책도 실컷 읽고 음악도 들으며 느긋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사업체에서 필요 없는 가구들을 가져갔을 때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했던 물건들과 이별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라고 생각하니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몇 장만 골라서 시골집으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나머지는 각 아들들에게 나눠주려고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추억은 나누면 더 소중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 모두를 거실에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긴장됐습니다. 조용한 방음 속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이들 모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조금 느긋하게 살아볼 생각이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희는 각자 삶을 잘 살기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성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버지 뜻이시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톤이었죠. 성우는 약간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역시나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차차 생각해 볼 것이다. 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우의 진짜 의도를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덧붙여 말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성진이는 물론이죠라고 답했지만 성우와 눈을 마주치지는 않더군요. 성우는 형님들과 잘 지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에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재산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이라는 속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많은 형들하고 저는 원래 사이가 좋아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함이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속마음이 다 달랐습니다. 성진이는 여전히 바쁜 사람답게 서둘러 나갔고 성우는 뭔가 계산하는 표정으로 나갔어요. 성민이는 마지막에 아버지, 정말 외롭지 않으실까 걱정돼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걱정해주는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생각해봤어요. 아이들 각자의 반응을 보니 재산 분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고 시골로 내려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가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시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 멀리 보이는 산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채소도 기르고 꽃도 심으며 소소한 재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날 밤 적응하느라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귀에 시골의 정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알람 소리에 깨어났는데 이제는 자연이 저를 깨워주니 하루의 시작이 전혀 달랐어요. 텃밭 일을 시작하면서 흙을 만지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독이 저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속 연결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성민이가 가끔 전화를 주며 안부를 물어봐 주었고 다른 아들들도 명절에는 연락을 했어요.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65억이라는 큰 재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더 소중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후회 없이 살아갈 결심을 품고 말이죠. 마음속 평화와 함께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